네, 기록은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의 창이면서 다음 세대에 물려줄 유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요. 국가기록원이 이 같은 중요성을 토대로 우리 기록관리 정책을 총괄하고 또 주요 국가기록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다가오는 6월 9일 세계 기록의 날을 맞아 기록의 중요성과 우리 기록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소연 국가기록원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다시 뵈니까 정말 반갑네요. 반갑습니다. 5개월 만에. 예, 그 지난해 민간 전문가로서 최초로 이제 국가기록원장으로 취임을 하시고 올 1월이었죠. 네.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원장님의 소신과 또 기록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국가기록원의 혁신 작업은 얼마나 진행이 되었습니까? 올해 그 혁신 작업 진도가 제가 원장으로 오기 전부터 잡혀 있던 것에 따르면 올해 어쨌든 법령 개정 2가지 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하고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 저희 또 올해 안에 마감 시한이 달려있는 숙제이고 또 그에 맞추어서 혁신 업무를 해낼 수 있는 조직 개편을 하는 것도 숙제였는데 3가지 다 지금 한 8, 9부 능선을 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을 마련하는 것은 이제 부처 협의도 해야 되고 의견 수렴도 해야 되고 또 그 국회 상정도 해야 되는 또 숨가쁜 작업이 있습니다만 내용을 만드는 작업은 한 9부 능선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의견 수렴을 시작하는 과정 9부 능선 넘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 임기 중에 일이기도 하고 임기가 끝난 다음에도 국가기록원과 기록관리 업무가 존재하는 한 계속해야 될 내용이 공공업무의 철저한 기록화라고 하는 과정인데 이 철저라는 말이 갖고 있는 무게에서 짐작이 되시듯이 이게 제 생애 동안에나 당분간 완료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닐 수도 있는 국민의 건강과 행복 같은 정도의 비전이죠. 그래서 지금 혁신이라고 하는 게 시간이 갈수록 깨닫게 되는 게 저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혁신이 단발성에 이를 수는 없겠다. 오히려 공적 업무의 철저한 기록화라고 하는 사명을 진짜 좀 더 완성도 있게 매번 더 완성도 있게 달성할 수 있을 만큼의 혁신이 내재되어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 그런 취지로 작업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이제 혁신 추진단이라는 임시 조직으로 한 6개월 운영을 하였는데 지금 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안의 9부 능선을 넘고 나서는 6월 이후에 이 혁신을 일상적인 업무화로 만드는 후속 작업의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갈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굉장히 그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해서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국민들도 같이 응원하고 있을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세계 기록의 날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9일이 세계 기록의 날인데 이 날이 이제 세계 기록의 날로 지정된 배경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 ICA라고요.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라고 기록 관리에 관한 국제 기구가 있습니다. 2016년에 한국에서 세계 기록 총회를 한국에서 열기도 했던 권위 있는 국제 기록 관련 단체인데 이 단체가 6월 9일을 세계 기록의 날 International Archives Day라는 이름으로 기념하고 있고 각국의 기록 관리 그 기관에서도 이 날을 기해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동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기록의 중요성 또 기록을 보존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널리 알려달라고 하는 이제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6월 9일이 이제 토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인 8일을 기점으로 해서 기록의 날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이 행사는 크게 3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일단 기념식 부분이 있고요. 디지털 유산 어워드라고 하는 특히 디지털 기록의 보존에 관련된 행사를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게 있고 또 디지털 기록 보존 문제에 대한 전문가 포럼 이렇게 3개 유형의 행사를 하루에 이제 같이 기념하고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 기념식에서는 1월에 또 KTV에서도 보도를 많이 하셨었는데 수자원 공사에서의 기록 폐기 관련하여서 무단 폐기 관련하여서 제보하셨던 민간인 제보자 등을 포함하여 3분께 감사패를 드리는
것들이 그런 행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뭐 세계 기록의 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행사가 이제 마련이 돼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떤 그런 감사패를 전달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예. 디지털 유산 어워드 공모전도 있습니다. 네, 근데 예. 디지털 유산 어워드 이게 뭔가요? 2005년부터 14년, 5년째 오는 행사인데요. 인터넷의 역사의 큰 전체 기간을 봐도 알 수 있듯이 네. 15년 동안 인터넷에서 무언가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고 하는 것이 굉장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이제 그런 행사입니다. 그 취지는 시시각각으로 사라져가고 있는 디지털 유산, 그러나 이 유산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듯이 네.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데 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사라져가는 유산들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자 2005년부터 시작되었던 시상 행사고요. 아, 맨 처음에는 정보 트러스트라는 시민단체로부터 시작돼서 그 단체가 당시에 이 유산 어워드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우리나라가 이제 인터넷 역사가 좀 빠른 편이잖아요. 예. 예. 스키조라고 하는 최초의 웹진이 있었는데 그 웹진이 어느 날 접근이 안 되는 상태라는 걸 발견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그 복원 작업도 하면서 어워드를 시작했던 것이 그 단체가 이제 활동을 못하게 되면서 다음 세대 재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넘어갔다가 또 그 재단에서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 좋겠다 그래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로 넘어갔다가 네. 거기서 좀 어렵다 그래서 다시 다음 세대 재단으로 왔다가 다음 세대 재단도 조금 어려워져서 마침 제가 원장이 되기도 했고 국가기록원이 지금 전자기록, 디지털 기록과 관련하여서 벌이고 있는 사업이 이 국민적 관심, 사회적 관심을 담보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다음 세대 재단과 협약을 맺어서 예. 같이 공동 주관하면서 올해부터 디지털 유산 어워드를 국가기록원이 같이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그 인터넷에서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또 전문가들이 생각하기에 잘 보존하여서 다음 세대로 전승하여야만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인터넷 사이트들을 추천을 통해서 공모를 하고 예. 또 투표를 통해서 그 선정을 하게 되는 과정이고요. 이 5월 14일부터 22일까지 역시 국가기관이 나서서 그런지 예년보다 추천작이 많이 들어왔어요. 예. 100여 개 정도의 사이트들을 놓고 내일까지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방송 보시고 디지털 유산 어워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쭉 보시면 익숙하신 사이트도 있고 예. 새롭게 이런 사이트도 있었나 싶게 새로 발견하시는 사이트들도 있으실 텐데 보시면서 공익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가치의 측면에서 의미 있는 사이트에 대한 의견을 투표라는 형식으로 담아주시면 예. 의미 있는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뭐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어에 디지털 유산 어워드 치면 맞습니다. 바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예, 들어와서 네.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어떤 사이트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저도 가서 좀 저도 봐야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00개의 리스트를 보시면 예. 알고 계시는 사이트, 아. 뭐 어떤 데는 이렇게 좋은 사이트가 있었는데 몰랐네 이런 그렇군요. 것들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말씀 듣다 이제 궁금한 점이요. 이 디지털 기록에 국가기록원이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대한민국에서는 디지털 기술이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또 이런저런 사회적 사건을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기록과 기억의 중요성에도 주목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기록을 남기는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때 디지털 기기들을 많이 사용하죠. 예. 뭐 휴대전화, 카메라부터 시작해서 스마트 기기, 뭐 여러 가지 장비들을 디지털 카메라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그 기록들이 아날로그 형태의 기록보다 훨씬 더 취약합니다. 여러분 각자 사용하시는 디지털 기기, 처음에 사용했던 디지털 카메라, 처음으로 썼던 스마트폰, 네. 거기 담겨 있었던 사진, 영상, 메시지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맞네요. PC로 만들어졌던 기록들이 별 생각 없이 PC를 새로 바꿨는데 한꺼번에 데이터가 날아간 경험들을 그렇죠. 안 갖고 계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정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공공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비율이 아마 압도적으로 가장 높을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마 그 여러 가지 재는 방식에 따라서 수치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90% 이상의 공적 업무가 디지털 형식으로 전자적으로 수행되면서 디지털 형식의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요. 이 기록들이 안전한 상태는
아닙니다. 네. 그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고 저희는 또 정책적, 기술적 대안들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저희 기관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사실 아직 많이 되어 있지 않아요. 네.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시면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행사가 큰 의미를 갖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정부가 만들어낸, 생산해내는 그런 디지털 기록들이 정말 많겠다라는 예, 생각이 그러네요. 듭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공공기관의 디지털 그 기록 기술 현재 도입은 어느 정도, 얼마만큼 돼 있는 상황입니까? 사실 업무를 디지털로 전자적으로 하는 상황은 뭐 한동안 지속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기록을 기술을 통해서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한 조치들도 뭐 몇 가지가 되어 있는데 아직 해야 할 일 중에 되어 있는 건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고요. 국가기록원에서 몇 년 전부터 진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 중에 하나는 디지털 포맷 레지스트리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디지털 정보가 아날로그 정보보다 훨씬 더 취약하다고 말씀을 드린 네. 이유는 디지털 정보가 기술에 의존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까 기기를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아레아 한글이라고 하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새로운 버전이 나올 때 새 것이 나오면 어제까지 새 것이었던 기술이 노화하게 됩니다. 네. 노화하는 순간 한 번, 두 번, 두 차례에 걸친 정도의 노화만 발생이 돼도 이미 노화된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기록은 그것을 열 수 있는 기반 프로그램이 없어지는 상황에 달하는 거죠. 아레아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우리 의존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예.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한글 디지털화에 기여했던 공로로 해서 문화재청이 아레아 한글 첫 번째 버전 네, 이제 문화재, 근현대 문화재 지정을 하였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지정을 하고 보니까 등록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버전이 최초 버전이 아니라 그 기준에 맞지 않아서 등록이 취소된 사례가 있고요. 이후로 그 한글박물관 등에서 이 아레아 한글 1.0 버전에 대한 공개 수배, 그러니까 수배? 이 적절한 용어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찾아보려는 노력을 하는데 예. 아직까지도 그 소스 코드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네. 업체에서도 그걸 관리하지 못했던 것이고 그것을 개발한 이 기술의 아버지가 있을 것인데 예. 그 아버지도 안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기술이 빠르게 변화했다는 얘기는 그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조차 그 기술의 보존성을 염두에 두지 못했다라고 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포맷, 파일 포맷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그 디지털 자원을 읽어드릴 수 있게 하는, 읽는다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재현성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디지털 정보 같은 경우에는 만들었던 그대로의 모양으로 갖는 것은 의미가 없고 그 재현성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재현성을 유지하려면 파일 포맷이 중요하고 파일 포맷 정보를 확보해야만 저희는 보존 업무를 할 수 있는데 그렇죠. 파일 포맷 정보는 어느 기업의 지적재산권에 속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국가기록원을 믿고 10년 후, 20년 후 기술에 대한 접근성, 재현성의 능력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적, 사회적, 제도적, 기술적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저희가 디지털 기록을 필요한 기간만큼 보존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문제. 그 문제의식에 공감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지금 이제 디지털 기록이 왜 보존이 어렵고 활용이 어려운지 그 환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무엇보다 기술 도입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기록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이 필요할까요? 디지털 파일 포맷 레지스트리를 말씀드렸지만 그건 아주 간단한 가장 대표적인 메커니즘 중에 하나를 말씀드렸을 뿐이고요. 그 전체적으로는 일단 아직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기술부터 만들어내야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직 그 산업이 보존 기술에 관련된 산업도 성장하지 않았고 이 문제에 대한 정책 결정자들의 관심도 성숙하지 않았고 근데 정책 결정자들의 관심은 결국 또 국민의 관심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인식의 확산, 산업계를 포함한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기술적, 정책적, 제도적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식이 기반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록의 날이라고 하는 인터내셔널 아카이브스 데이라는 거를 만드는 그 국제 기록기구의 그 취지도 그러하고 이 날의 행사도 그러하고 디지털 유산 어워드나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활동이 일단은 인식 제고와 함께 기술적 가능성, 제도적 대안들의 모색
같이 진행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네, 지금 그렇다면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전자문서 가운데 지금 재현이 안 된 문서들이 그럼 실제로 있는 건가요? 재현이 안 된 문서들도 현재로서는 양이 많지 않지만 예. 있는 편이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레아 한글 같은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고 또 그 삼성에서 개발하였던 문서 작성기 소프트웨어인 호민정음 같은 경우에도 2019년에 단종된다고 해요. 이미 위험해진 포맷에 대한 정보도 저희가 있는 힘껏 복원을 하고 그 접근성을 확보해야 되겠지만 예. 지금 당연한 기술인 것처럼 네. 지금의 당대의 그 전산 환경을 지배하는 기술인 것처럼 알고 있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기술도 노화가 발생하는 순간 급격히 접근력을 잃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에 대해서도 미래의 접근성을 대비해서 정보를 확보하고 쓸 수 있도록 해두는 역시 정책적 기술적 관심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원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이제 국가기록원의 일이니까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잘 하겠거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사실 개개인의 문제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디지털 기술이라는 것은 사실 저희들도 일반 국민들도 많은 생활 속에서 사진을 찍고 기록을 다 디지털로 남기는데 그 많은 사진들 기록들이 재현할 방법이 없다면 다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정말 국민들이 관심을 꼭 가져야 하는 문제라는 생각이 지금 이 순간에 드네요. 예, 얼마 전에 이제 싸이온피가 그렇죠. 문을 예. 닫았을 때 많은 분들이 멘붕 상태가 되셨죠. 저도 많은 방송 용어가 사진을 아니긴 한데 잃었어요. 멘붕이 되셨을 예, 거 아니고요. 예. 맞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제 대혼란일 거예요. 정말 우리 많은 삶의 있기 커다란 때문에. 부분이 그렇죠. 디지털 생활. 저희가 지금 아날로그 그러니까 오프라인 환경에서도 생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네. 저의 정체성이나 관심사에 관계되는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이 디지털 세상에도 존재를 하는데 그곳을 어떻게 모든 걸 다 남길 필요는 없겠지만 예. 꼭 남겨야 하는 것들을 어떻게 계속 볼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기관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제가 국가기록원을 대표해서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유형의 기관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KT 지금 이 국정방송 KTV의 네.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방송 자원을 갖고 계시죠. 네. 아카이브 자원들을. 이것도 장기적 보존에 대한 그렇죠. 관심이 없다면 곧 위험해질 수도 있는 내용을 갖고 계시고요. 또 도서관에서도 디지털 자료들을 간행물들을 납본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곳들도 있고 또 심지어 데이터 센터 같은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디지털 자료의 디지털 유산의 장기적 보존에 관심을 갖고 가장 눈에 띄는 활동을 했던 기관 중에 약간 싶은 기관 중에 하나가 미국의 우주항공국이에요. 나사요. 예, 나사요. 예. 달 탐사, 화성 탐사 등의 데이터들이 다 컴퓨터로만 읽을 수 있는 컴퓨터 장치로만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수집되어서 관리되어서 저장되고 이런 데이터들은 2018년 6월 현재 수집한 데이터와 1960년대 처음으로 탐사를 시작한 시절의 데이터와 함께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디지털 보존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는 ISO 표준을 나사에서 만들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방송국, 도서관, 학교, 학술단체, 출판사 등 2003년에 유네스코에서 디지털 유산의 보존에 관계된 헌장을 발표했는데요. 거기 보면 각국 정부의 책임이 국민의 관심을 모을 것. 그다음에 이 디지털 유산 보존이라고 하는 이슈에 예. 어떤 이해를 갖는 본인들이 인식을 하든 안 하든 이런 다양한 섹터들에 관심을 다 모으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라고 하는 것이 그 헌장의 요체입니다. 네, 지금 이제 나사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도 직면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외국에 있는 어떤 선진국들은 어떻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 대면하고 이제 나가고 있는지 지금 궁금하거든요. 나사는 말씀을 해주셨고 다른 나라도 있습니까? 미국에서는 미 의회 도서관이라든지요. 또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유수의 대학 연구소들도 다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영국의 국가기록원, 호주의 국가기록원, 영국의 국립도서관, 호주의 국립도서관, 주로 도서관, 기록관, 또 이런 그 장기 보존에 관심을 가질 만한 데이터 센터, 방송 아카이브, 필름 영상 아카이브 이런 곳들에서도 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좀 어느 정도 그 조정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고요. 유럽연합 같은 곳에서는 다국적
그 활동이 좀 의미 있는 활동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크게 국민들에게 그 존재감을 보여드렸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록원이나 그 국립중앙도서관이나 이런 관련 단체들에서도 사실은 한 2002년, 3년부터 애는 같이 써왔는데 네. 잘 안 됐어요. 예. 이제 또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정말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디지털 유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재현을 맞아요. 100년 뒤에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관심과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 이제 알 권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저희가 이제 지난번 모셨을 때 이제 원장께서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해서 네.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네. 이 국민의 알 권리가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되는 것인가 뭐 다 알아야겠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준도 사실 요즘 굉장히 많은 어떤 이슈가 되고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국민의 알 권리 정보 공개 기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정보 공개 관련해서 뭐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만 네. 많은 나라들보다 또 그렇게 늦지 않은 것도 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정보 공개 제도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지가 선진국에서도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에서 도입된 지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난 게 아니라 아직은 이 정보 공개에 대한 공공 부문에서의 각 그 담당하신 분들의 걱정들이 좀 있으신 것 예. 같아요. 이걸 공개했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같은 실제로 좀 사례들이 나타나기도 했죠. 정보 공개 관련해서 가장 적극적인 곳이 이제 박원순 시장님의 서울시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거기는 공개가 기본이에요. 예. 공개를 안 할 것을 추려내는 다 놓고 비공개가 기본인데 공개할 걸 추리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하는데 적극적으로 공개를 하시는 와중에서 사실은 좀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한 부분도 있어서 네. 정보 공개는 최대한 공개를 하면서도 보호할 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보호를 해야 된다는 이제 양면을 다 고려를 해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정보공개 제도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 같은 것에 대한 좀 안심할 수 있는 어떤 귀납적 결론들이 좀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제도를 어느 정도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과잉 보호되는 부분이나 이 공개 기준 법제화되어 있는 것을 좀 그러니까 은폐라고 하는 말은 좀 심한 말이고 보호하려는 쪽으로 훨씬 무게 중심을 두고 네. 공개해야 되는 것을 안 하기도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우를 따지면서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좀 잘 만들어서 보여드려야 할 것 같고 네. 국가기록원에서도 소장 기록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고 보호를 할 것은 해야 되고 그 세부 기준이 조금 더 국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또 그 기록에 대한 국가기록원에 보호해야 될 기록을 제대로 보호한다고 하는 신뢰성도 높일 수 있는 방향의 세부 기준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저희 혁신 과제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네. 오늘 세계 기록의 날 6월 9일 다음 주 토요일인데 이제 금요일부터 행사가 시작되죠. 네, 네. 그리고 또 디지털 기록의 중요성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의 알 권리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이 국가기록원의 그 계획에 대해서 오늘 마무리 말씀으로 해주시죠. 예, 뭐 국가기록원은 제 임기 중에도 마찬가지고 제가 떠난 다음에도 심지어는 한 100년쯤 지난 다음에도 우리나라의 국정 운영에 또 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지키기 위한 사명을 첫 번째로 놓고 일하는 유일한 기관으로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긴 기간 동안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공적 업무의 철저한 기록화라고 하는 저희 사명을 지킬 수 있도록 혁신을 일상화하는 방식으로 조직의 개혁을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우리 기록의 현 주소와 앞으로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방안까지 짚어봤습니다. 다가오는 세계 기록의 날을 맞아 기록 보존과 활용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소연 국가기록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